대통령의 탄핵의 서막은 단 한 장 메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작된 한 줄의 가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뻔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갔던 그 메모,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뒤에는 문재인의 무서운 체제 전복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사건으로 둔갑시켜버린 핵심 증거, 바로 홍장원의 메모였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점점 트럼프 정부의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로 알려진 문서를 필적 감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필되어 있는 부분이 박선원의 필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홍장원의 메모를 감정했던 전문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5년 근무하면서 1만 7천 건 이상의 필적 감정을 수행했던 베테랑입니다. 박선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물증이라고 홍장원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해당 메모는 홍장원의 것이 아니라 박선원의 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선원은 국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고 통화 내역을 조회해 봐라, 홍장원과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2024년 12월 6일 박선원과 홍장원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박선원과 홍장원은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선원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선원은 김병지와 함께 곽종군 사령관을 회유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시나리오를 실행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박선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에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미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민주당의 조작 행위는 경찰, 검찰, 군대까지 개입된 체제 전복 음모입니다. 이 배후에 바로 문재인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국가 세력들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 정치 공작에 의한 반역 행위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선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선원은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내 서열이 높다는 첩보가 이미 20년 전부터 국정원에 입수되었습니다. 국정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박선원의 간첩 행적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가 북한 노동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추적 수사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박선원은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실상 간첩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대북 전략을 총괄하는 자질을 꿰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박선원을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끌어들였던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2021년에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박선원은 국정원 1차장에 임명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정원을 대북 공작소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선원은 1985년 연세대 삼민투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고 그로 인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1심의 간첩단 사건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이던 간첩 조직에 바로 박선원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은 1심의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박선원의 배우를 조사했었지만 김승규 원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국정원장이 해임될 정도로 박선원의 북한 간첩 서열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박선원은 북한과 비밀 협상을 주도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북한 비핵화 문구 삭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협상을 강행했습니다. 김정일과 직접 접촉하면서 문재인보다 더 노골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선원은 국정원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대북 첩보망이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붕괴시킨 내란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노무현과 문재인이가 박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승규 국정원장을 해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국정원 내부에서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또한 박선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원 1차장으로 다시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대북 첩보망을 해치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북한을 감시하던 핵심 조직을 해체하고 대북 정보 자산을 사실상 방치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휴민트 대북 첩보원 명단을 넘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으로 유출된 국가기밀문서가 A4 용지로 80만 장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간첩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 작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선원이가 있고 그 배후에는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 온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대한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이번 사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로 이것을 완전히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단결해야 합니다. 3.1절 광화문에 모이는 인원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무너뜨리려 한 이 나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 나라 자유를 수호합시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김용민님, 최병목님, 에노가온님, 조병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